안녕하세요.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지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양노동자들이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에 왜 참여하고 함께 해야 하는지, 그런 투쟁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서 왜 이런 투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의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요양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이 장기요양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요양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부터 손을 다시 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부와 직접 맞짱을 떠야 한다.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우리의 준비, 우리의 힘, 이것이 저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해낼 수 있는 건 우리 지금 저희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으로 뭉친, 우리 민주노총으로 뭉친 우리 노동자들이 단결된 노동자들의 힘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맞짱뜨자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 노동조합이 올해 걸어온 길은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다들 보셨던 내용이라 일단 그림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험수당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기자회견도 하고, 각종 투쟁도 전개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많이 자랐죠? 삭발 투쟁을 통해서 위험수당이 왜 우리 요양 노동자들이 위험수당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동시다발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 요양 노동자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도 힘겹게, 너무도 버겁게, 그리고 우리 정말 노동자들의 그런 헌신, 희생으로 지금 겨우겨우 이 코로나 상황을 지탱하고 넘어가고 있는 걸 모든 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내는 투쟁들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얻어낸 성과가 바로 제가 요양보호사들,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50만원 생계 지원을 상반기에 했었잖아요. 실제 9만 명, 전국의 돌봄 노동자들에게 9만 명에게만 50만원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나갔었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고, 또 너무 이 9만 명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만 해도 방문 요양보호사가 실제 40만 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작은 수다라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그렇게 막 전개하고 해서 실제 저희가 얻어낸 성과가 추가로 6만 명에 대해서 생계지원금을 또 얻어냈던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는 아이 젖준다고 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내면 어쨌든 조금씩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더라라는 결과를 저희는 얻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장기 요양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우리는 2년 전년이 아닌 요양보호사입니다 라는 걸로 제가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는 위험 감염병이나 전염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폭행과 추행, 언어폭력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음을 저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그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언론과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 오늘 기사가 막 떴는데, 국정감사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실태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환경, 이런 처지에서 일을 하고 있음은 실제 저희가 많이 알려냈던 성과가 있고, 알려내서 우리 정말 위험수당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야기까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 또한 우리 노동조합으로 투쟁을 했던 성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위험수당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2월 25일 삭발투쟁을 단행하면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해라 라는 걸 요구해왔고요. 그 성과로 어쨌든
최종 위험수당을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위험수당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로 통과되면서 1차 관문밖에 못 넘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저희가 형성을 했었다. 우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의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함께 힘을 모았던 그 계기가 이렇게 성과를 얻어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노동자들이 실제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임금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거 위험수당에 이어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어떤 처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 노동조합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에 있는 104개의 요양기관들에 일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명세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제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보건복지부는 매년 급여를 결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양기관들이 방문요양 이든 시설이든 저희 급여를 책정해서 수가를 결정하고 어르신의 수가 결정한 거에 따라 국민들의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매년 우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정합니다. 그 정한 대로 수가가 내려오고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는 저희 수가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언론에서도 최근에 보도가 됐었던 게 있죠. 우리는 결국은 우리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이렇게 34만 원이나 적게 받고 있고 제가 요양보호사들은 월로 계산했을 때 만약 그 월 한 타임 한 어르신 정도 케어했을 때 마이너스 76,000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복지부가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임금에 이거는 기본급만입니다. 야간수당, 특히 이제 시설요양보호사들 야간수당 제외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야간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저희는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급만 갖고 계산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적게 받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책정되어 있는 임금보다 복지부가 정한 표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적게 받은 임금이 실제 기관들의 기관장들의 순이익으로 이렇게 남겨지고 있다는 것도 2019년 국정감사 결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실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지부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 비율로 급여는 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건 비율이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 비율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저희가 이미 국민들에게 보험료로 책정해서 국민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에 우리 인건비까지 다 넣어서 다 내려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에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위험수당은 우리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 위험수당이라도 달라. 실제로 사라진 처우개선비 자리에 저희가 수당이 대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비라는 법을 없앨 때 임금에서 처우개선비가 나갈 수 있도록 급여를 책정해 놨던 거예요. 이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수당이라도 달라라고 요구했었으나 상시적 위험수당이죠. 했었으나 그거조차도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임금조사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우리는 안 되고 있음을 저희는 기본 분노를 갖고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걸로 어떻게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저희의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의 투쟁 계획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보건복지부와는 상시적으로 부정기적이지만 만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왔고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또 올해 함께 야간휴게 공짜노동을 작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도 올해 만나서 실제 우리 요양노동자들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진행하라고 했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의 결과는 저희 조합원님들은 카드뉴스나 이거 통해서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표준근로계약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정리하고 있고, 표준근로계약서 안에 우리 근로계약 조건들, 저희는 무기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는 4대 보험과 노동자료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휴게시간은 엄연한 휴게시간으로 온전히 관리자의 관리감독에 벗어나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짜노동이 아닌 그런 것들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또 위험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다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모두 다 유급휴일에 대해서 우리가 유급휴일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유급휴일날 근무하지 않도록 대체휴일로 보건복지부가 강제 적용할 수 있게끔 공문을 내려보낸 것 때문에 시설에 계신 선생님들이 인력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휴일까지 쉬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해야 될 노동 강도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되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실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모두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장교양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장교양 홈페이지에 법적 공휴일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법적 공휴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침과 고시를 개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려보내도 법으로 고시 말고 법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기관 장비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근거는 될 수 있게끔 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기를 게시를 한 거죠. 어쨌든 저희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보건복지부가 집행을 했고, 고용노동부도 함께 집행을 해서 고용노동부의 공문도 이렇게 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를 시켰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또 만났을 때 고용노동부는 각 지청으로 이렇게 자율 개선에 대한 공문도 내려보냈고, 그리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 이게 저희 노동조합과 만나면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제기했던 우리 장교양 기관의 현장 실태 이런 걸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담아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라는 걸로 해서 공문을 직접 내려보내는 일까지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에 대해서 빨리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을 빨리 적용시킬 경우 사람이 추가로 고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추가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임금을 지원하겠다고까지 고용노동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추가 인력을 고용했나요? 안 했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런 지침을 정해도 법으로 강제하고 지키게끔 강제하지 않으면 되지 않더라라는 걸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노동자들이 직접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요구하자. 어떻게? 노동조합과 함께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교양위원회, 올해 장교양위원회는 최근에 임금에 대한 내년 임금 인상률을 결정을 했고 5.25%, 5.2%인가요? 어쨌든 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아까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받아야 될 임금에 34만 원씩 적게 받고 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금은 측정했는데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임금 전달 체계에 대해서 대책안을 빨리 마련하겠다. 뭐 이런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런 법과 이런 개정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느냐, 이거를 어떻게 지키게 만드느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저희 노동조합의 성과는 바로 마스크. 네,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 요양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한 장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올해는 기자회견 때 마스크 얘기는 그만하라고까지 할 정도로, 예, 왜냐면 필수 인력이고 돌봄 인력에 마스크가 지원되지 않는 거. 근데 작년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비용이 이미 지급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마스크 한 장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으로 해서 전국의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마스크 80장씩 주라고 지침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마스크가 이제 7월부터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각의 요양보호사 인당 80장으로 해서 지급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시군구 공문으로 해서도 마스크 80장씩 나가야 한다라는 명단으로, 요양보호사 명단으로 해서 80장씩 지급이 됐다는 게 실제 증빙이 있고요. 저희는 증거자료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 마스크가 영업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음을 저희도 또 증거를 하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지자체들이 너무 마스크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전달,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에 전달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용으로 나온 마스크가 어르신들에게 가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시설은 봄에 줬으니까 이번에는 시설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안 준다라는, 또 말이 안 되는, 봄에 준 것과 이거는 예산이 달라요. 이거는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3월에 추경으로 재측정이 됐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건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시군구까지 관리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기요양 제도가 갖고 있는 크나큰 모순이고 문제입니다라고 저희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마스크 한 장 저희도 매번 사서 쓰지만 마스크 한 장으로 해서 실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하게 이게 우리 요양보호사에게 주라고 된 마스크가 왜 어르신들에게 가 있고 영업용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고 아파트에 꽂혀 있는지 저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걸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고 증거자료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분명 배달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중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마스크가 현장에 우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저희 노조 홈페이지나 그리고 아니면 이메일 이렇게 밑으로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복지부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마스크라는 것을 저희가 배달사고가 생겼지만 이거 얻어내는 성과는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뭉쳐서 저희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급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도 마스크도 요양노동자들에게 직접 주라고,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저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 저희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법제화시키고 실제로 이것을 강제화시키기 위해선 저희가 투쟁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협의 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강제 조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강제를 해내기 위한 방법과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함께 강제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걸 저희가 함께 해 나가겠자라는 것을 다시 이번 투쟁으로 저희는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봄노동 이번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이 다 돌봄 국가 책임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돌봄이 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아마 돌봄 노동행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 대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것이 정책화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돌봄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을, 그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그리고 직접 정부와 대화를 나눌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서도 주인이 되고 직접 우리가 정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또 직접 우리가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바로 민주노총 10월 20일 총파업투쟁, 돌봄 국가 책임제를 각각의 대선 후보들이 받아안고, 그리고 정책으로 확실하게 안착시키고 만들어가기 위해선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 110만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힘을 모으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가 그간의 투쟁을 해서 얻어낸 성과고 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도 이번 이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교섭단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정부 교섭단은 총파업 투쟁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직접 교섭을 하기 위한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 그리고 교섭단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정부 끝까지 우리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고, 그 힘을 모아 나가는 시작이 바로 10월 20일 총파업입니다. 예,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서울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광역 시도별, 광역 지자체, 아마 지방 그 도시에서, 광역 시도에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장소는 곧 공지가 될 텐데요. 우리 이 함께 시청해 주시는 요양노동자분들 당일날 최대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 실천 지침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저희 이곳으로 함께 와달라. 연차, 연가 다 좋습니다. 연차 휴가를 내고 아니면 근무를 조정해서라도 최소화시켜서 근무를 최소화시키고 투쟁으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투쟁에 참여하느냐가 실제 우리의 법과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느냐가 답에 달려 있습니다. 네, 기관장들도 투쟁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요양 노동자들에게 강성노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더 이상 저희가 뺏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몸뚱이로 우리는 투쟁으로, 그리고 단결된 힘으로 이것을 직접 성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을 해오면서 얻어낸 결과물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주더라, 우는 아이 젖준다는 그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가 투쟁을 하고 요구하면 결과물이 나오더라 라는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총파업 투쟁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를 믿고, 우리 모두를 믿고, 우리 스스로를 믿고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보건복지와 멋들어지게 맞짱을 뜹시다. 민주노총 총파업 10월 20일 총파업을 성사시켜서 우리 보건복지와 맞짱 뜰 힘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조합원님들 그리고 우리 요양노동자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보다 월 평균 34만 원씩 덜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요양원에서 대부분 야간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보호사 김미영 씨는 한 요양원에서 5년 가까이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은 195만 원. 너무 적다 싶어도 묵묵히 일했는데 최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준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준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보다 하고서는 그냥 읽지도 않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냥 사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요양시설은 월급제 요양보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험공단과 이용자 양쪽에게서 230만 원 가량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수가에 따른 건데 김 씨가 실제 받은 돈보다 37만 원이 많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을 덜 주던 거였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저희가 받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덜 받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 돌보는 요양보호사 A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시간제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재가 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시급은 13,000원인데 여기에서 연차수당과 주유수당으로 책정된 3,500원을 빼고 받고 있습니다. 주유수당을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는 사인만 하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뭐. 요양보호사 노조에서 전국 요양보호사 104명의 급여 명세서를 분석해보니 책정된 인건비를 모두 주지 않은 시설이 월급제의 경우엔 96%, 시급제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겐 한 달 평균 34만 원, 시급제는 시간당 950원을 덜 준 셈입니다. 국가관리 재정은 세고 있고 우리 요양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일하도록 방치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복지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정된 수가상 인건비가 시설마다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으니 요양원마다 제각각으로 준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 인건비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금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면서 요양보호사 임금이 최소한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간 급여 비용 대비 이제 직접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출액의 비율을 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인건비 지출 비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담보를 하려고 일단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제대로 받게 하려면 복지부가 책정한 인건비를 법제화하거나 표준 임금을 정해두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